안녕하세요. 김가영 TV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새로운 게스트 손님을 모셔왔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MZ세대인 하신아라고 합니다. 탈북이 맞죠? 네, 그럼요. 야, 26살이면 99년생인 거예요? 맞아요. 와, 지금까지 김가영 TV에서 최초로 제일 초년생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그럼 너무 영광인데요. 오, 정말 오늘 기대가 되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어디 살고 계시는 거죠? 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서울 사니까 어때요? 아, 근데 너무 물가가 세가지고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금만 좀 벗어나도 지방의 물가가 확실히 싼 게 보이더라고요. 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 신분으로도 살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자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거기서 지금 생활을 좀 쪼개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쉽지 않은데 고향은 그럼 어디신 거예요? 아, 저는 평안남도 덕천시인데 네. 시면 이제 도시 느낌이 네, 나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도시에서도 30리 떨어진 이제 완전 시골. 네, 그 연탄? 한국에선 연탄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석탄 탄광 마을에서 살다가 왔어요. 문 열고 나가면 탄광밖에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정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고향이었던 거예요. 네, 산과 그리고 이제 광산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이제 아주 까매지는. 그럼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추억이라고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이제 산이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광산 마을이다 보니까 산에서 이제 강산을 뚫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뚫고 거기서 이제 석탄을 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많이 캤을 거고. 네, 맞아요. 나물도 많이 산나물도 뜯고. 많이 뜯고. 맞아요. 계절별로 이제 산나물 많이 뜯고 그리고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러면 탄광말이었으면은 뭐 겨울철에 뭐 추위 같은 거는 전혀 문제 없었겠네요. 제가 어릴 때는 문제 없긴 했었는데 이제 북한에도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탄이 되게 금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추운 게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탄광마을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 추위는 그래도 뭐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좀 반대로 이제 그 석탄에서 나는 그 미연 냄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얼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냄새 때문에 죽는 경우들을 맞아. 많이 봤어요. 탄내 먹고 죽었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탄내 먹고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가족이 죽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저희는 양강도지만 양강도에도 탄을 떼는 집들이 많거든요. 있더라고요. 학교 안 나왔다면은 탄내 먹어서 못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네. 그럼 신아 씨네 집 형편은 어땠어요? 가정 형편? 그래도 남들보다는 못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닌. 네. 그래도 막 여유롭게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제 계급별로 이제 나뉘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노동자 셨고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기본적으로 이제 윰가마? 가마라고 아시죠? 그 윰가마가 많이 맞아. 나오는 지역인데 그거를 이제 외부 나가서 이제 팔고 그 식량을 좀 바꿔가지고 네, 와가지고 저희 집 와서 이제 팔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죠. 어찌 보면 어머니 한 분이 정말 장사를 해서 가족을 다 이렇게 먹여 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엄마가 없을 때는 이제 죽을 먹고 아이고야. 왜냐면 이제 엄마가 장사 갈 때쯤 되면 먹을 게 거의 이제 떨어질 떨어지- 때쯤 가게 되다 보니까 죽을 먹고 그리고 엄마가 오면은 이제 옥수수 밥을 먹었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쌀밥을 먹기는 했죠. 그러면 쌀밥에 흰 쌀밥에 고기 구워 먹는다 이런 날은 어떤 날이었죠? 거의 생일 생일날. 네, 생일 때나 그리고 이제 명절 추석 이럴 때 맞아. 먹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명절 이런 날이 굉장히 기대되고 막 기다리는 날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좀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저는 이제 명절 때 되면 막 떡도 먹고 그리고 이제 쌀밥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날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예, 많이 먹어서 좀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예, 체해가지고 또 다음 날에 또 고생을 하고 왜냐면 그날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날에 좀 심하게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안쓰러운 사연이죠. 어찌 보면 그쵸. 한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린 또 이렇게 강명을 받잖아요. 한국에 왔으니까. 근데 자유를 북한에 찾았죠.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이런 강명을 못 보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까마득한데 북한에 북한에 살았을 때 몇 살까지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17살? 그러면 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북한에 네, 있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러니까 중퇴를 해가지고 아이고. 네,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워낙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이제 막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의 그런 학창 시절을 포기하고 동생한테 맞아요. 희생을 했다고 봐야겠네. 동생은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 동생은 저랑 6살 차이인데 지금 딱 20살 됐네요. 6년 차이면 언니가 많이 덜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뭐 이제 아무래도 탄광마을에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탄광으로 들어가야 되기 맞아. 때문에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이제 탄광마을에서 사셨는데 자식들까지 탄광에서 살기에는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뗀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급을 아예 못 받고 네, 살았어요. 그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우리 때까지만 해도 탄광마을 살 수가 있지만 다시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시내로 내보내야겠다라는 조금 이러한 네. 마음도 굳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학교를 자퇴를 시키신 거죠. 이게 북한의 요즘 현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아도 당과 수용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 세대들이 조금 달라지시면서 우리 때까지는 고생하고 당과 수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 자식 때까지는 이렇게 무보수 더 이상은 안 된다. 막 이런 게 좀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완전 이제 수령을 위해서 이제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저희 자식들한테는 그걸 물려주고 싶진 않았나 봐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으면은 다 공부시키고 다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었는데 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학교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동생만 돌봤던 거예요? 동생도 뭐 케어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산나물도 많이 뜯고 그때. 이제 계절별로 많이 뜯고 중퇴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농사도 짓고. 아이고 농사도 지었어요? 네,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제 집안 살림을 제가 거의 80%를 했죠. 부모님이 없을 때는. 이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듣고 있는 같은 그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제 그때가 13살 12살, 13살 때였으니까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이 잘 안 안 되지 되죠.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신아 씨 같은 경우에는 평안남도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겠네요. 네, 한국에 대해서 아예 1%도 몰랐어요. 0.1%도 모르고. 어떻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쳤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말도 안 돼. 네, 근데 이제 뜻밖의 TV에서 저희는 이제 탄광마을이다 보니까 불이 꼭 와요. 그 시간대별로 불이 오는데 그거 좋네요, 좀 네, 그래도.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전체가 이제 다 시간대별로 불이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그 강산에 들어갈 때 그 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불 올 때 그때 한 번 봤었는데 그 북한에 월북을 하셔가지고 그 TV에 기자회견을 나온 부부를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9명의 학생들을 제가 봤었어요. 네네. 네, 그걸 보면서 한국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제 고착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그걸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 더 진짜 대한민국이 살기 너무 힘들고 막
거기 갔다니 거의 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전혀 몰랐고 네. 또 평안남도면 국경이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많이 지역인데 멀죠. 네. 어떻게 탈북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는 17, 18부터 성인이다 성인.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장사를 배워준다고 이제 근데 저희 양강도 해산 쪽에 큰 이모가 살고 계세요. 네. 되게 잘 사세요. 엄청 잘 다행이다. 사시는데 거기에 이제 돈 벌러 가자 어머니가 저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제가 10살 때도 한번 갔었고 네, 이제 해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가겠다 무조건 가겠다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일이 좀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장사를 하고 이제 일을 끝마치고 저녁에 오면서 중국을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저한테 너는 저기 이제 넘어가서 돈 벌어올 생각 없냐. 남들 딸은 이제 뭔가 잘 넘어가서 돈 벌어다 주더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17살 끝 마치고 이제 18살 되는 초식에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무래도 사춘기가 왔는지 이제 거기에 언당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내주면 가겠다고. 네, 그 말이 저한테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내주면 가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에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본인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중국 가는 그 루트가 있는데 가겠냐 해가지고 어머나. 진짜 보내려고 하는 건 진짜 보내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되게 네.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점심 먹던 중에 이제 빨리 가서 옷을 입으라고 해가지고 옷 입고 이제 핑크 목도리를 두르고 있으면 어떤 분이 이제 널 데리러 올 거다. 엄마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진짜. 남녀 두 분이 이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저를 어디까지 같이 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 혼자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장소까지 혼자 이제 있었고 근데 저는 다시 어머니를 볼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안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돌아서 가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었나?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따라서 이제 탈북하게 된 거죠. 아니 그냥 사춘기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보고 중국 가라고? 그래 갈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엄마가 그 손을 놔줘가지고 지금 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저도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면 다시 가리라 저는 이렇게 다짐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간 거였는데 이제 연길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한 15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왜냐면 중국에는 명절을 되게 오래 세더라고요. 설 명절을. 그렇죠. 아무래도. 네, 15일 정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15일 정도 머물다가 어떤 분이 이 노선이 한국 가는 노선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저는 너무 두렵죠.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 가서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뭔가 두렵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부모님을 곁을 이제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연 갔다가 나 다시 월북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미 다 기획을 하셨네요. 그게 뭐 팔려가는 선도 아니고 바로 한국 가는 선이니까 맞아요. 어머니는 아예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너만큼은 잘 살아라는 뜻으로 그냥 한국선을 해가지고 어머니 보내주신 보낸 건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는 이게 한국 간다는 건 거의 반역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요. 부모가 혼자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잡히기라도 해도 큰일 나는 거니까 어머니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한 번 안아도 못 주고 헤어지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그나마 또 어머님이 그런 현명한 결정 끝에 신아 씨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아무도 이제 북한에서 죽 먹고 막 옥수수 먹었던 사람으로 안 보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탈북이 맞죠?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너무 여리여리하고 또 그런데 방면에 반전이 있는 건 되게 씩씩하고 발랄한 그런 친구여서 누가 보면은 이렇게 어릴 때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굉장히 밝고 씩씩하거든요.